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3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김효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경금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 월령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주 보는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으로 모든 만물을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천간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있겠고요. 지지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해서 천간은 10천간이요, 지지는 12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천간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요 글자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양으로 봤을 때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세 오행으로 봤을 때는 금이 된다라고 해서 경금은 양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상대되는 음금이라는 것이 있을 게고, 이것은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에 해당이 될 겁니다. 똑같은 금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음금의 성격하고 양금의 성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서로 분류를 해놨던 것이고요.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신금인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이라든가 아니면 보석 같은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금이 신금을 무조건 주옥 보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동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루미늄 내지는 유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비유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신금이라는 하는 것을 비유할 때는 주옥이라든가 보석에 비유했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제일 잘 나타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비유할 수 있는 신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도자기 같은 경우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요.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보석 반지에 해당이 되니까 조금 보기도 좀 아름답고 잘 닦아서 써야 되는 그러한 귀금속이라고 하면, 완철금이라고 하는 경금, 이건 무쇠 같은 거예요. 무쇠 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뭐 어느 정도 불로 단련을 해서 솥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라고 하는 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그러한 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아니라 원철로 써야 더 맞을 거예요. 원철. 땅에서 금방 그 쇳덩이로 꺼내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녹이 쓸어 있을 수도 있겠고,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거칠고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상태에 있어, 그 상태로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제철소로 보내든 아니면 대장간을 보내든 해서 불로 경금을 다스려서 기물을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그릇을 만들 수도 있겠고, 솥단지를 만들 수도 있겠고, 내지는 절 같은데 범종 같은 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를 봐야지만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일가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작벌에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든가 병화를 보고 개수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영광하는 공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간목으로서 생주해주고, 일간이 정화가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정화도 도세주옥이 아니라 수보양광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대지 내지는 높은 산과 같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라든가 병화로서 조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기토 또한 흙이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과도 같기 때문에 개수병화로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지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와 같은 이런 원철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로서 단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를 봐야지만 경금은 좋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영했을 땐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와 같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는 용도가 있겠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기 때문에 무기토로서 제방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목으로서
토가 있으면 토를 제해줘서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를 생수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물이 많게 되면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다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간의 특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철금, 무쇠 원철과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 즉 정화로서 경금은 단련해야지만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즉 경금의 용도, 쓰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봐야지만 귀를 논할 수가 있다. 일간형하고 재성형하면 이제 금전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옛날 명리학에서는 부보다는 귀를 더 쳐줬기 때문에 무기를 뭐 같이 얻으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 일간이 귀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히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가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경금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때 중춘에 해당이 되죠. 중춘, 그냥 쉬운 말로 봄이죠. 봄, 따뜻한 봄이고요. 지금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금 곳곳에 조그맣게라도 이제 꽃몽우리가 맺기 시작하고, 좀 급한 놈들은 햇볕 좀 따뜻하게 받은 놈들은 벌써 이제 옷을 이제 피우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바로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묘월, 인월은 목이 굉장히 세력이 왕하죠. 반면에 목이 왕하면 왕해질수록 수라고 하는 거 약해지겠죠. 왜냐하면 목이 왕하면 왕해질수록 수생목해서 수를 많이 목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가 뭐 여러 가지 수액을 채취하죠. 수액 뭐 예를 들어서 고로쇠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액을 채취해서 먹게 되는데, 봄에 수액을 채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봄에 그만큼 나무가 살아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땅에서 물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액이 나오는 것이지, 여름이라든가 이 가을 같은 때는 나무가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액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액 채취는 주로 봄에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목이 왕성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질수록 뭐야? 토도 약해지죠. 목극토하죠. 목극토, 수생목 하기 때문에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을 생해주는 수는 당연히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묘에 이르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죠. 목극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은 약해지죠. 물론 토가 약해지죠. 목이 왕해질수록. 토는 묘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때가 목욕지라 하더라도 목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토는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또 한 가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에 이르게 되면 바로 여기가 절퇴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마도 금이 더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도 약하고 토도 약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수라고 하는 것은 사지죠. 사지. 얘는 절퇴지 가장 약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금수가 다 약하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약한 것이 금이다라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 됐든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목도 재성이고 묘목도 재성이니까 신약한데 재왕한 그런 세자 사주가 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간이 금이고 재성인 목이라고 해서 금극목하죠. 금이 목을 극한다고 해서 금극목이라 하더라도, 목이 너무 왕한 상황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 금이 약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 금목극이라고 해놨네요. 금극목이라고 하는데, 원래 금이 목을 극하지만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왕금결 한다라고 해요. 목왕금결.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원래는 목극토 하는데, 금이 오히려 약한 금이 왕한 목을 이렇게 벨라고 하면 톱이 날이 닳거나 도끼 날이 닳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톱 하나 가지고 나무 하나 큰 나무 하나는 제대로 다 못 뺍니다. 그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큰 나무를 벨 때는 도끼라든가 전기톱도 그만큼 큰 것을 갖다가 해야지 작은 뭐 면도칼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과도칼로 아름드리 큰 나무를 벨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금극목하지만 금이 약하게 되면 모강금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돼요. 즉 모강금결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금이기 때문에 제다신약, 신약 제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다신약 내지는 신약 제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은 되게 많은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이 사주국수에 많다라고 하면 뭐 재복이 많다, 단순하게 이렇게 재복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 많은 재성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재성은 뭐야? 나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내가 빚을 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제왕, 제다신약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는 것이고요. 돈을 버는 사주는 신왕하면서 제왕한 그런 사주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은 약하고 월지 목은 왕하니까 약한 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과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토보다는 비경겁자인 금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다신약하고 모강금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금을 도와주는 것 필요하고요. 인성 내지는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은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금방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자, 사주의 격은 어떻게 보냐. 자, 일단은 일간과 원령을 대셔서 격을 잡는 거고요. 일간이 양금인 경금인 것이고, 원령은 음목인 묘목이면서 경금 입장에서 묘목은 재성 중에서도 양대 음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되고, 격자 붙이면 사주의 격이 되는 겁니다. 단, 자, 원령인 묘월은 목은 왕하고 일간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하고 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약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인 것이고요. 제다 신약이 구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제다 신약, 즉 서에 이르기를 제다 신약은 부옥빈인이라고 했어요. 부옥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옥은 뭐야? 부잣집, 집옥자잖아요. 부유할 부자에다 집옥. 부유한 집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부유한 집에 가난한 사람 뭐예요? 옛날로 치면 집사죠. 집사. 어느 대갓집에서 뭐 천민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것이 약간 중인이죠. 중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양반들의 어떤 명을 받아서 이제 그 밑에 천민들, 밑에 사람들 일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집사고, 요즘 같으면 뭐야? 재산 관리인이죠. 그죠? 돈은 그 주인이 많은 것이지 이 재산 관리인이 많은 건 아니죠. 요즘 같으면 은행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부옥이죠. 돈이 많은 그런 집합체이지만 그 안에서 그 돈을 만지는 사람, 물론 부자일 수는 있겠지만 은행원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집사, 그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재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하면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부옥빈인이라고 해서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 즉 집사,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왕해지게 되면 제다 신약이 아니라 그때는 신왕제왕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일간을 돕는 것은 뭐예요? 인성으로 돕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경겁제로 돕는 것이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토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같은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성인 토가 있는 것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고요. 부득이 금이 없어서 토로서 경금을 도와줄 때는 무토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진짜 물러서 터져서 너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금 자체가 매우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무토가 있으면 경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토다 매금할 수 있는 토호 매금 같은 말이에요.
무토 매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토로서 경금이 생겨지는 것은 좋지 않고요. 부독이 토로서 생주해 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음토인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것보다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같은 금이 낫겠죠. 경금이라든가 신금, 지지로 신금, 유금 등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절지, 태지에 태어나서 약하지만 일지에서 신금을 보게 되면 경금이 일지에서 녹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신왕 원령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안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강 제왕하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능히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 또한 앉은 자리가 자수가 있어서 경금의 기운을 설하긴 하지만 이 경금 또한 일지에 있는 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도 약하지 않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졌을 때 목을 제해 주는 것은 일간이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견이 있으면 이 경금이 목을 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신강한 사주로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간에도 기토가 다시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비록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뿌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기토 또한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신약하지 않다. 그래서 경금이 신약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정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그와 같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정리를 하셨을 것이고요.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경금 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던데, 이 천간에 있는 경금이 비견이잖아요. 일간한테는. 근데 이 경금도 지지에 만약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경금이 일간을 도와주는 공정은 매우 떨어집니다. 천간에 두세 개가 있는 것보다는 지지로 뿌리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천간보다는 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간 경금이 일지궁 좌하라고 해요. 좌하라고 해요. 내가 깔고 앉은 밑이라고 해서 이 일지를 좌하라고 이렇게 또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둬서 그나마 일간 자체가 좀 세력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원래는 신자 진수 국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한 삼합이라고 하면 진짜 빠진다 하더라도 신자 수 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삼합이다라고 표현한다. 하나가 빠졌죠. 그래서 진짜가 하나 빠졌다 하더라도 신자가 합하게 되면 수가 되기 때문에 경금만 있었을 때 하고 자가 있게 되면 경금이 수로 하기 때문에 일간이 신의 뿌리를 두는 것이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고요. 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화라야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병화는 7살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이 없다. 다행히 월간에 기토가 있어서 7살 병화가 일간 경금을 파극하는 것을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렇게 화살은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살인상생이라고 해요. 7살이 나를 극하는 것을 인성인 기토가 있어서 스토조 이건 또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에서 병화가 경금을 찌극하는 것을 막아준다 손치더라도 정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해서 좋았을 텐데 이거는 병자시는 그렇게 경금의 용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좋은 것은 정축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자수가 있었을 때는 신자 회국해가지고 이렇게 신자 수국하게 되면 경금의 뿌리 이 경금이 수로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졌는데 축을 보게 되면 요 신금 그대로 보존이 되죠. 선생님 여기 연지에 자수가 있으니까 요 이렇게 신자 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묘가 있으면 자묘형을 하는 것이지 신자 합은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따지면 자축 합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묘형 하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신금 축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봐야지만 사주가
깔끔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잠효형 된다고 해서 또 물의 지형이니까 애가 네 가지 없고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목이 좀 더 왕해진다, 수생목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이 좀 더 왕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이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나쁜 국세는 아닌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좀 얻어야지만 좋은데 사주 명식에서 간목이 좀 없는 것은 좀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인시가 되면 이거는 완전히 사주 배려버리는 그런 것이 되면 잠효형, 그래 그런 같다 하겠지만,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 인목도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뿌리를 뒀던 신금도 이건 깨지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생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신금도 봤고요. 그 다음에 진을 봐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가 있는데, 천간 경금, 일간도 경금, 시간도 경금, 기토는 신의 뿌리를 둔 기토이기 때문에 이건 뿌리가 없지 않고요. 금을 생해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거는 원령인 목만 빼고 원령인 묘목과 자수만 빼고 나면 다 뭐예요? 금으로만 형성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이 이건 약하지 않고요. 반드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했으면 좋겠는데 화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간 금이 왕하고 그 다음에 묘월이나 목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죠. 그러면 수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만약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군비쟁제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를 통관하는 용신으로 써가지고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거는 자수니까 내지는 일지에 있는 신중 안에 인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식신생제 내지는 상관생제하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귀를 얻어서 명예를 얻는다기보다는 이러한 사주는 뭐예요? 사업이라든가 개인 어떤 자유영업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돈을 버는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 신사시가 되면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뭐 크게 변동될 건 없는데, 신금이 있는 중에 이렇게 사화가 있으면 이렇게 신사가 이렇게 붙죠. 그러면 이게 지지육합이에요. 육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신합수가 되죠. 이걸 갖다가 사신형으로도 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신합수도 볼 수가 있겠고 서로 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는데 신사가 이렇게 있을 때는 합수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사신합금으로 봐서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아까 경진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이 왕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를 용신으로 봐서 이것도 상관생제, 식신생제 하는 그런 틀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뭐 갑신시, 을료시가 된다 하더라도, 간목, 을목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화가 없는 것이 또 문제죠. 그래서 역시나 또 수를 용신으로 쓰는 그런 국세밖에 되지 않는다. 정해시가 됐을 때 정화를 쓸 수 있겠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목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또 정해, 지지에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 자체가 이렇게 목왕절인 묘월이라 하더라도 묘목은 뭐예요? 승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매우 약하죠. 그래서 정해시, 정축시가 됐을 때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예시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시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예시사주 정유년, 계묘월, 경인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같이 볼 명식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금방 공부했던 경자년, 기묘월, 경신일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경금 묘월생이라고 하는 사주도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공부하면은 조금 뭐랄까 약간 편중된 학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비교 사주를 한번 보게 되는데, 오늘 태어난 명식에다가 좀 안 좋은 소리를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더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은 양금이라고 했습니다.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양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의 특징 완철금이다라고 했어요.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롭고 약간 녹이 쓸어 있는 원철과 같은 그러한 원금이 아니고 원철과 같은 그러한 무쇠덩어리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너무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용도가 없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라든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대장간 같은 데서 불맛을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숟가락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신구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반드시 불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불은 병화가 아니라 오히려 음화인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양화인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지화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진짜 온도가 뭐 수천 도 이상 올라가죠. 그래서 충분히 그 열기 자체로서 경금을 단련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하늘에 있는 뭐 태양 지어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없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내지는 병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의 온도가 너무 뜨겁죠. 자, 경금 무쇠를 단련할 수 있는 온도는 대체적으로 한 2000도 내외면은 충분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도가 녹는 점이 3000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뭐 무쇠를 갖다가 시뻘겋게 단련해서 하는 정도는 그냥 1000도만 돼도 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적당하게 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정화인 것이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경금을 소용시킨다 그래. 소용,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시키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이 정화를 했을 때는 항상 간목을 있어야지만 정화가 자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가 지상에서는 모닥불이라든가 풀무질할 때 이렇게 살아난 불이기 때문에 연료라고, 가스면 가스, 장작이면 장작, 이와 같은 연료가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을 하되 정화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충분하게 뜨겁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는데, 정화는 있는데 간목이 없으면 이 정화는 매우 약한 화이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끓음만 만드는 그러한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특징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경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묘월.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왕절이죠. 목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묘월이고요.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은 목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제왕지. 그래서 목이 가장 왕합니다. 반면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나거나 경금이 인월 같은 때,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요. 지금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지에 해당이 되죠. 이제 사람구실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모체에서 이제 난자와 정자가 이제 결합해서 이제 착상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약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절대적 안정이 필요할 단계가 바로 절지, 태지 이런 단계에 있을 때는 잘못하게 되면은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왕세로 놓고 봤을 때도 절지태지는 매우 약한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재성은 왕한데 일간은 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많은 재성을 신약한 일간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경겁재 라든가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비겁이 있거나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보다는 비경겁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묘월에 태어난 경금한테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도 일지에 신금이 있는 것이 가장 좋았죠. 그래서 일간이 약했는데 신금을 얻고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이 아니라 이거는 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능히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정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하더라도 정화로서 경금이 화를 봐서 나쁘다고 보지 않고 일간이 뿌리가 있으면 관성도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만 갔다라고 하면 정관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대기업 같은 쪽도 가능합니다. 좋겠죠.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나서 역행한다라고 하면
기묘에서 이제 무인대운 지나서 축자해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축시가 나쁘지 않고 목화운으로 가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신으로 써야 될 신금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인신충으로 깨져버리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생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비교 명식은 경금이 묘월에 태어난 건 똑같은데 일지에 인목이 있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재다 신약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을 감당할 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지에 유금이라고 하는 양인을 얻었습니다. 양인,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유금에 경금이 뿌리를 만약 둔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유금 하나 가지고 경금이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재성 일간이 왕해지느냐, 그래도 원령과 일지에 있는 목이 더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크게 변하면 되지 않지만 유금을 얻고 대운은 어떻게 돼요? 토금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금까지 얻은 상태에서 정화까지 얻었기 때문에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이 사주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자, 월지가 묘목이기 때문에 유금을 받다 하더라도 이거는 묘유상충이 되죠. 자, 묘유상충이 되기 때문에 유금의 경금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유금도 깨지고 원령이 목도 깨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묘유충하게 되면은 원래는 요거는 지우고요. 원래는 목이 돼서 원래는 금이 목을 절제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만, 묘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이 가장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는데, 묘유충이 되면 그때는 뭐예요? 이거는 금극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왕 금결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목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금도 같이 상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매우 원활하지 못하고 내 뿌리가 깨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더하여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시켜 줘야 되는데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개수는 갖다가 정화를 갖다 파극하게 됩니다. 자,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상관에 해당이 되죠. 상관.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이렇게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봤을 때 이거를 갖다가 상관 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관경관 하게 되면 위화백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경관 즉 위화백단, 즉 화가 100가지로 치밀어 오른다. 이건 뭐냐면 내가 상관을 발동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정관을 깨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남편, 그죠? 윤리, 그죠? 도덕, 명예,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일을 하죠. 상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남편을 무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윤리 도덕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명예에 대한 실추를 갖다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관경관인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은 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법, 윤리,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 사주 문제가 뭐예요? 재성은 많은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또 관성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하무인이에요. 안하무인. 그렇다고 해서 뭐 능력이 뛰어나냐? 그렇지 않죠. 자기 멋대로 그럴 것이기 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주인 것이죠. 이게 되게 아쉽잖아요. 정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유금도 있는데 묘유충의 상관경관 돼버렸으니 내가 쓸 유금 정관이 다 깨져버린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남는 거라고는 뭐예요? 최성하고 상관밖에 없죠. 그래서 승질대로 하고 사는 건데, 하는 일들은 뭐예요? 상관경관의 역할을 나타내는 겁니다. 남자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처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건 처덕 없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생신은 최소한 뭐 지지로 축토를 본다거나 아니면 경진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괜찮고, 아니면은 이것도 갑신시가 또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갑신시가 됐을 때는 좀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묘유충, 인신상충, 이건 더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좋은 국세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크게
어떻게 뭐 인신상충 되게 되면 쓸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재성만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할 곳이라고 하는 지지의 유금하고 미토밖에 없어요. 근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른 땅이죠. 조토라고도 하고 건토라고도 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 건토라고 하는 것이 경금 세강이라 좀 어려운데,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그래도 뭐 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습토가 된다고 해서 경금을 생겨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상관 경관 되는 것 막을 수가 없겠고요. 묘유충돼서 금 깨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세라도 대운이라든가 이런 운세라도 토금운으로 가야지만 경금이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겠는데, 잘 보시면 신축 대운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14살부터 23살까지겠죠. 근데 뭐 14살부터 23살까지 뭐 잘 해봤자 중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빨리 남자 군대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남자 사주 맞죠? 자, 정유 연에 대운이 거꾸로 가게 되면은 양남 음녀 순행 음남 양녀 역행이니까 이건 지금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남자의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 대운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연이잖아요. 그래서 병화는 양, 정화는 음이죠. 음인데 남자는 대운이 역행한다 해서 임신경 이렇게 이민 신축 경자 기에 무술정 이렇게 대운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건 남자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여자였다라고 하면 대운이 순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건 기초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더는 이제 설명을 드리질 않는데, 자, 토금운으로 가야 되는데 신축대운 정도 빼고는 경자 어떻게 돼요? 경금이 온다 하더라도 대운은 지지를 중심으로 보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자수가 오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더 설기시키고, 그 다음에 자수수라고 하는 거 다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도 생해지만 경자대운, 기해대운은 수가 왕해지게 되면 월간 시간의 개수가 또 살아나게 되면 다시 화를 파극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죠. 이 사람이 제대로 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자기 명예라든가 자기 어떤 위신을 지키고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멋대로 울로에서도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대운이고요. 그 다음에 무술대운 또한 뭐 토가 온다 하더라도 일간이 뿌리가 약한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왕토, 술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냥 맹꽁이가 되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그 다음에 정유대운 오게 되면 이때부터 좀 나아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원체 사주에서 너무 약해요. 유금 하나 있었던 것이 묘유충돼서 깨졌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한 중에 뭐 정유대운 병신대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발복할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무슨 대형 마트, 대형 편의점 마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이건 대형,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말하는 대형 마트는 이마트라든가 이렇게 좀 신세계 마트라든가 이런 마트는 아니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좀 큰 대형 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 우리 이거 있죠, 바지 사장 자기는 이름만 대주고 하는 거, 이제 명의만 자기가 빌려주는 건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이 사람이 실질적인 어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바지 사장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 제다신약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제가 제다신약이면 부옥빈이라고 했죠. 부옥빈 그죠? 가난한 집에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지 사장 왜 지 것도 아니면서 거기서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정관이 깨지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장이기 때문에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뭐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받고 법률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자기가 다시 또 땜빵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관제 구설 송사 이거 다 명예에 대해서 내 명예가 실추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묘유충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괜찮았을 이런 사주가 묘유충이 되면서 거기다 대고 상관경관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사주,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시 묘유충에 상관경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사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